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지금 저는 리본카 청라지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제네시스 G80이 어느 정도의 근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제 뒤에만 제네시스 G80을 4대를 세워놨습니다. 연식별로, 엔진별로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요, 요 4가지 차량들을 쭉 훑어봐야 되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왼쪽부터 보면요, 제네시스 G80 중에서도 3.5L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보통 이제 G80 하면은 2.5L, 3.5L, 뭐 2.2 디젤, 옛날에는 2.2 디젤이 있었죠. 단종됐지만 이 3가지 엔진이 있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3.5, 2.5 이 2가지 가솔린 엔진만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 제네시스 G80 3.5L 엔진을 넣으려면 기본적으로 2.5L 엔진에다가 670만원 정도를 더해야 들어가는 옵션이에요. 엔진만 넣는데 670만원은 아니고 19인치 휠도 들어가 있고 4피스톤 캘리퍼도 들어가고요, 거기에다가 전자제어 서스펜션 요 옵션까지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엔진만 넣었을 때는 한 400에서 500 정도고, 그 외에 옵션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거, 요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서 다른 거를 분간할 수는 없지만 옵션 하나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는데, 앞에 요게 카메라가 안 들어가 있죠. 요 카메라가 안 들어가 있으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인 겁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휠 옵션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냐 이거잖아요. 18인치 휠이 있고 19인치 휠이 2개가 있고 20인치 휠이 있는데, 여기에는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죠. 3.5 엔진에서는 19인치 휠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 요런 것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네시스 G80을 얘기하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G80을 구매할 때는 19인치 휠 이상이 들어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19인치 휠을 넣지 않았을 때는 투피스톤 브레이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동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짝 아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19인치 휠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걸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건, 뭐 전동 트렁크 뭐 이런 것들 확인할 필요 없이 이쪽에 봤을 때 올휠 드라이브 배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외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건 요 정도가 전부고, 이게 이제 실내 옵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지금 이 뒷좌석에는 뒷좌석에 뭐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없고, 시트 무늬도 그냥 밋밋한 편이잖아요. 뭐 뒷좌석에 모니터 옵션이나 이런 것들도 안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옵션이 많이 안 들어가 있는 차량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으면서, 1열에서도 확실히 이제 빠르게 좀 구분을 해보면,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건 계기판 디스플레이예요.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한쪽이 바늘로 되어 있고, 위쪽으로 보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안 들어가 있죠.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면, 아, 이 차량이 파퓰러 패키지도 안 들어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깡통에다가 3.5L 엔진 딱 하나만 들어간 차량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딱 3.5 엔진 옵션 하나 넣어가지고 신차가가 한 6천만원 초반 정도에 있었던 차량이에요. 그런 차량이 한 3년에 3만 킬로 정도 넘고, 지금 현재 한 3천만원 중반 정도에 해당하는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사고가 어느 정도 있어서 요 정도인 거고, 일반적으로 3.5L 엔진을 넣고 파퓰러 패키지 정도 옵션 요 정도만 딱 넣었을 때 보통 3천만원 후반 정도까지 옵니다. 2.5L 엔진 대비해서 3.5L가 당연히 출력도 좋고 뭐 이것저것 다 좋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연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떨어지고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높기 때문에 3.5L 엔진이 신차가에서는 670만원 정도 비싸지만 중고가에서는 그렇게까지 비싼 건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다음으로는 G80 중에서도 2.5L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뭐 외관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다른 것들만 좀 얘기를 해보자면, 요 아래쪽으로 카메라 이렇게 들어가 있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측면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거는 휠이 다릅니다.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으면서 제네시스 글자가 새겨져 있는 은색 캘리퍼가 들어가 있죠. 3.5L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이 기본으로 들어가지만 2.5L 엔진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휠이 기본으로 들어가요. 거기에서 300만원을 추가하면은 요 20인치 휠을 넣을 수가 있는데, 휠만 20인치 휠로 커지는 게 아니라 전자제어 서스펜션 옵션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00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휠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포함되어 있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봤던 저 차량에서는 올휠 드라이브 배지가 없었지만 여기 보면 올휠 드라이브 배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륜구동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겨울철에 윈터 타이어가 없어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륜구동이 들어가 있으면 훨씬 낫겠죠. 거기다가 실내에서도 차이점이 조금 있는데, 아까 뒷좌석에서 봤을 때는 뒤쪽에 뭐 컨트롤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들어가 있었죠. 근데 저기 보면은 가운데 이제 암레스트 쪽에 컨트롤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고, 뒷좌석 수동식 도어 커튼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죠. 요거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면 이 차량이 2열 컴포트 패키지 1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차량에는 진짜 옵션이 1도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래쪽 계기판을 보면 디지털로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이제 파퓰러 패키지 1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이 차량처럼 시트에 무늬가 들어가 있고 저 대시보드 쪽에 보면 약간 은색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저 은색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으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에서는 원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신차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7,200만 원 정도가 됐었던 차량이거든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G80 깡통 버전이 5천만 원 중반 정도였으니까 옵션으로만 거의 뭐 한 1,6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차량인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감가는 진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 3년 정도 지나고 5만 킬로 정도 됐는데 벌써 지금 현재 가격이 4천만 원 중반까지 내렸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네시스 G80을 고르는 게 훨씬 더 이점이 많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보통 이제 중고차를 고를 때 한 가지 걱정을 하는 부분이, 내가 이 차를 사서 뭔가 고장이라도 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급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독삼사의 프리미엄 세단들 있잖아요. 그런 차량들은 기껏 해봤자 보증이 뭐 3년 6만 요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줘요.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반 보증도 5년 10만 킬로까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확실히 제네시스가 조금 더 가성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페이스리프트를 한 요 제네시스 신형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제네시스 신형부터는 나온 지 한 1, 2년 정도밖에 안 된 차량들이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거는 올해 8월쯤인가 제네시스 G80이 2차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외관 디자인도 좀 바뀌고 실내에 뭐 플레오스라든지 거기다가 하이브리드 트림까지 새롭게 생겨나죠. 많은 분들이 당연히 하이브리드를 사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차량이 처음 출시될 때만 하더라도 신차가가 한 5,890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실내에 플레오스라는 그 대형 디스플레이를 달고 외관 디자인 바뀌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못해도 기본적으로 4,500만 원 정도가 오릅니다. 거기다가 하이브리드까지 추가하게 되면 500만 원 정도 더 오르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구형을 사는 게 좀 더 나을지도, 이런 생각이 들죠. 여튼 이 페이스리프트 된 G80 같은 경우에는 앞모습에서는 뭐 그릴이나 엠블럼 요 두 가지 정도의 차이가 있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요 헤드램프 요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G80 같은 경우에는 2.5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는 상태에서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게 이 휠 옵션을 봐야 됩니다. 요 휠 옵션도 지금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4피스톤 캘리퍼가 들어가 있잖아요. 구형 같은 경우에는 G80 2.5 엔진을 골랐을 때 19인치 휠 옵션을 넣지 않으면 2피스톤 브레이크가 들어가면서 아무런 무늬도 없는 그런 캘리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페이스리프트 된 다음부터는 굳이 휠 옵션을 넣지 않더라도 이렇게 4피스톤 캘리퍼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외관에서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 안쪽으로 서스펜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휠하우스 안쪽으로 저 잘 보이지도 않는 저 서스펜션을 본다고 해서 야 이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거냐 안 들어간 거냐 이런 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내에서 구분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G80 페이스리프트 버전의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제일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요 27인치짜리 디스플레이가 기본화됐다는 게 가장 큰 변경점이에요. 예전에는 G80의 파퓰러 패키지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하이테크라고 하는 요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디지털로 바뀌는 거,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거,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에다가 2열 컴포트 패키지 1, 딱 요 4개가 묶여서 파퓰러 패키지였어요. 근데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파퓰러 패키지 옵션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요거가 들어가 있는 걸 보면은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실내에서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마이 드라이브 모드에 들어가면 이 서스펜션을 스포츠냐 컴포트냐 이 두 가지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은 이 차량에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건 이렇게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라는 게 적혀 있죠. 요게 적혀 있으면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가 들어가 있다 라는 것들까지 모두 알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다이아몬드 무늬로 퀼팅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센터 콘솔을 봤는데 원목이야, 요런 것까지 확인하면 이 차량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가 있다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보통 요 정도 옵션까지는 잘 넣지는 않는데 저기 보면 뱅앤올룹슨이 들어가 있죠. 이게 제네시스가 페이스리프트 하기 전후로 사운드 옵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형부터는 저렇게 뱅앤올룹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올휠 드라이브 배지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옵션이 정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제네시스 G80에는 옵션만 거의 2천만 원어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차로 뽑을 때만 하더라도 한 8천만 원 정도가 됐었던 차량
차량인 거예요. 지금 한 2년 정도 지나고 주행거리가 좀 길어서 한 6만 킬로가 넘었거든요. 그런 차량이 한 5천만 원 중반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운전자한테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실내 인테리어 옵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옵션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이 신형 G80을 고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네시스 G80 중에서도 연식이 이제 1년밖에 안 된 그런 차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걸 도대체 왜 보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연식에 따라서 제네시스 G80도 옵션 차이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연식에 따라서 어떤 옵션이 기본화되어 있고 어떤 옵션이 빠져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가로 더 보는 겁니다. 뒷좌석에서 봤을 때 예전에는 2열 컴포트 패키지라 그래서 뒷좌석 요 수동 커튼이 사실 옵션으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25년식부터는 요 옵션이 기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옵션이 좀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여기 보면은 엔터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죠. 저 모니터 2개를 넣는데 3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 옵션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뒷좌석에 아이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케어하기에는 훨씬 낫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센터 콘솔 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저기에 이제 2열 컴포트 패키지를 넣었을 때는 뒷좌석에 리클라이닝 기능도 들어가면서 통풍 시트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옵션이 생각보다 비싼 거기 때문에 2열 컴포트 패키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문을 살짝 놨는데 자동으로 닫히나 라고 하면은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G80이 연식에 따라서 옵션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4년식하고 25년식의 차이점은 파퓰러 패키지가 아예 다르다는 점이에요. 어떤 건지는 실내에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4년식하고 25년식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보면은, 24년식에서는 제네시스 G80이 기본 깡통 가격이 5,890만 원이었고 25년식으로 올라오면서 100만 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5,990만 원이 됐습니다.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냐면, 원래 파퓰러 패키지에 들어가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파퓰러 패키지가 1, 2로 나눠집니다. 파퓰러 패키지 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라운드 뷰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이랑 이렇게 빌트인 캠, 이 옵션 두 가지가 묶여서 파퓰러 패키지 1이고요. 파퓰러 패키지 2 같은 경우에는 자동 차선 변경을 지원하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 여기에다가 아까 문이 자동으로 닫혔잖아요. 그런 고스 도어 클로징이 포함되어 있는 컨비니언스 패키지, 이 두 가지 옵션이 파퓰러 패키지 2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인 거죠. 19인치 휠 들어가 있고 올휠 드라이브 들어가 있고 전자좌석 서스펜션에 파퓰러 패키지 1, 2 들어가 있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들어가 있고 뒷좌석에 이제 모니터 2개 들어가 있고 2열 컴포트 패키지 들어가 있고 뱅앤올룹슨까지 들어가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인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제네시스 G80 옵션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신차가로만 8천만 원 초반이었던 그런 차량이 지금 출고된 지가 이제 딱 1년 정도가 됐거든요. 물론 이제 주행거리가 1년 치고는 조금 긴 편이긴 해요. 4만 킬로미터가 조금 넘었으니까. 그런 차량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6천만 원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8천만 원 초반이었던 차량이 1년 지나고 6천만 원 중반이면 요렇게 1년 정도 지난 제네시스 G80을 중고로 업어오는 게 확실히 가성비가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제네시스 G80을 구형부터 해서 3.5, 2.5 엔진 뭐 이런 여러 가지 옵션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나는 제네시스 G80을 원하는데 옵션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구형 차량들을 고르는 게 좋아 보였고요. 거기에서도 그래도 내가 좀 친환경 차량으로 사용하기 전에 V6를 한번 느껴보고 싶다 라고 하면 3.5 엔진을 고르는 게 저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신형으로 넘어오게 됐을 때는 옵션이 조금 적게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아예 이렇게 한 2천만 원 정도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감가가 좀 크게 된 이런 차량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G80들 중에서 어떤 차를 선택하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